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초반 여자입니다. 참 안타까운 사연을 경험하게 돼서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마음이 좋지 않지만 그렇다고 눈 감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고, 이 문제 때문에 동서와도 사이가 상당히 안 좋아졌지만 저는 옳은 판단을 했다 생각합니다. 동서와도 가족이 된 지 벌써 20년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을 경험해왔고 서로 얼굴 붉히고 지지고 볶으면서 살아오다 보니 어느덧 이런 삶에 적응이 되어 버렸네요. 그런데 문제는 어느 날부터인가 동서가 저에게 이상할 만큼 잘해주기 시작했는데 좀 이상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형님, 오셨어요? 이번에도 제가 형님을 위해서 옷 몇 가지를 준비했는데 가지고 가서 입으세요. 사이즈도 괜찮죠? 또야? 매번 부를 때마다 안 입는 옷을 주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돼. 내가 옷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받으세요. 형님이 이런 옷을 언제 입어보겠어요? 저니까 챙겨주는 거예요. 계절이 바뀌면서 정리할 것들 중에 그나마 입을 만한 거 드리는 거니까 아무 말 하지 말고 가지고 가세요. 형님도 옷장에 꺼내지 않은 옷들 좀 처분하세요. 아끼면 뭐해요? 나중엔 다 낡아서 해질 텐데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으니까 형님도 버릴 건 버리고 제가 드리는 걸로 새로 채우시면 되겠네요.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뭐 어때서? 이것도 경민 아빠가 5년 전에 선물해 준 거야. 꽤 비싼 옷이라고. 동서도 멀쩡한 옷들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괜히 돈 낭비하지 말고 최대한 아끼면서 살아. 신중하게 결정하고 골랐으면 나한테 좋겠어? 기분 따라 아무거나 막 사 입으니까 결국 이런 일이 생기는 거잖아. 동서 때문에 우리 집에 있는 옷장도 꽉 찼어. 원래 버는 만큼 쓴다고. 형님네는 없이 사니까 옷 하나를 사도 신중하게 결정하고 구매할지 몰라도 저희는 워낙 잘 사는 집안이라 돈도 많은데 이 정도 쓰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취미 같은 것들 있잖아요. 저는 쇼핑이 취미고 스트레스 푸는 요소예요. 솔직히 제가 드리는 옷들 보면 거의 다 재판매할 수 있는 명품 옷들이잖아요. 나이에 맞게 옷을 사는 건데 그게 뭐 잘못됐어요? 이제 볼일 끝났으니까 들어가세요. 조만간 또 부를 테니까 그때 다시 오세요. 동서의 집안은 워낙 부유해서 돈에 대한 씀씀이가 저희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달랐어요.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생각하고 주는 거니 일단 받았습니다. 딱 봐도 10번도 안 입은 것 같은 옷들이라 너무 아까웠었죠. 그런데 문제는 동서가 준 옷들은 옷장에 보관만 해둘 뿐 제가 직접 입은 적은 없었네요. 옷만 명품이기 때문에 다른 옷이나 가방에 매치가 되지 않더라고요. 동서야 워낙 고가의 물건들을 걸치고 있어서 명품 옷과 잘 어울리지만 저는 평범한 물건들을 들고 다니기 때문에 옷만 명품을 걸치기에는 균형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임이 있을 때마다 동서는 저에게 불만을 가져왔었죠. 자기가 선물해준 옷을 왜 입지 않냐며 얼굴을 붉히길래 사정을 얘기하며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입기로 하고 그렇게 동서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어요. 바뀌면 잠깐 만나길 원하고 계셨죠. 큰 약속이 없던 터라 시간도 남아서 약속 장소로 나가게 되었고 저와 마주한 시모는 인상을 찌푸리면서 저에게 갑자기 짜증을 내기 시작하셨어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 불만을 털어놓고 계신 시모를 보며 당황했네요. 너 이번에도 둘째한테 헌옷까지 받았니? 맏며느리나 돼선 막내한테 그런 걸 받아서 되겠어? 버리긴 싫다고 주는데 어떡해요. 제가 봐도 멀쩡해 보이는걸요? 그렇다고 받은 옷들을 의류수거함에 넣을 순 없잖아요.
이 문제 때문에 저를 보자고 하신 건 아니시죠? 곧 경민 아빠 퇴근 시간이라 저녁 준비해야 돼서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이번에 봉사활동에 참석을 좀 해야 되는데 너도 함께 왔으면 좋겠는데 괜찮지? 너희 시아버지가 사업차 이미지 좀 쌓으려고 봉사활동에 참석하신다는데 일손이 필요할 것 같아서 웬만하면 참석해줬으면 좋겠다. 어느 정도 수고비는 줄 테니까 부담 갖지 말고 늦지 않게 오도록 해라. 그래도 꽤 영향력이 있으신 분들이 오시니까 웬만하면 최대한 갇혀 있고 나오는 게 좋을 거야. 봉사활동이요? 그때 시간이 있으면 도와드릴 수 있지만 순수한 목적이 아닌 이미지를 쌓으려고 참석하신다는 게 저로서 좀 그런데요. 아버님 사업이야 지금도 워낙 잘 돼서 크게 걱정 없을 것 같은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하나의 사업인 거야. 너희 시아버지가 여기까지 그냥 올라온 줄 알아?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하라는 대로 움직여라. 그리고 이건 내 아들 보약이니까 매일 저녁에 챙겨 먹이고. 요즘 끼니를 많이 거르니? 내 아들 얼굴 볼 때마다 얼굴이 헬쓱해져 있던데 내가 이런 거 챙기기 전에 네가 알아서 신경 써주면 얼마나 좋아? 꼭 이렇게 너를 불러서 건네줘야겠어? 시무가 저를 부른 이유를 알고 난 이후 기분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지만 일단 집안일이라 어쩔 수 없이 참석을 하기로 결정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시모와 잠깐 만나서 나눴던 대화에 대해 설명을 해주며 챙겨주신 보약을 남편에게 건네주었어요. 건강관리 때문에 부쩍 운동량이 늘어서 살이 빠진 건데도 시모는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신경 쓰지 말라면서 크게 문제 삼진 않았지만 저는 기분이 썩 좋은 건 아니었네요. 이런 일들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모임이 있거나 개인적으로 얼굴을 봤을 때 항상 시모는 저에게 잔소리만 늘어놓으셨어요.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고 넘어갈 순 있지만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지속되다 보니 저도 사람인지라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게 되더라고요. 오랜 세월 함께 알고 지낸 사이라 해도 절대 가까워질 수 없는 무언가가 저에게 항상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는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네요. 형식적으로 해야만 하는 것들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을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남편도 이런 제 모습을 보면서 잘하는 거라고 얘기하지만 시모는 이런 저를 좋은 시선으로 바라봐 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없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결혼 초에는 저도 정말 많이 노력했었거든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상처뿐이라 저도 모르게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한 방어 수단의 행동이었는데 시모는 이런 제 마음을 전혀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관계가 봉사활동에 참석하게 되면서 시모의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보다 먼저 도착한 동서가 시모와 쿵짝을 맞추고 있었어요. 봉사를 하러 오신 분들과 서로 웃고 떠들며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제가 시모의 옆으로 다가가면서 주변 분들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형님, 오셨어요? 생각보다 좀 늦으셨네요. 오늘은 그래도 신경 좀 쓰셨네. 그 옷 제가 최근에 선물해 드린 거죠? 너는 왜 옷을 그렇게 입고 온 거야? 어차피 잡일은 네가 다 할 텐데 활동하기 편한 옷으로 입고 왔어야지. 적당히 깔끔하기만 하면 된다고 했잖아. 누가 나보고 명품 옷 걸치고 오라고 그랬니? 여기가 패션쇼 하는 데야? 나이 50이 넘었으면서 그 옷이 너한테 어울린다고 생각해? 얘는 적당히가 없어. 저기 일하신 아주머니한테 가서 작업복 좀 빌릴 수 있냐고 좀 여쭤봐라. 걸친 옷만 명품이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가품인데 빛이 날 일이 있겠어? 저 옷이 저희 막내 며느리가 안 입는 옷을 큰 며느리한테 선물해 준 건데요.
상판이 달라서 그런 건지 옷을 입어도 품격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거 있죠? 오히려 너무 창피해서 주변 시선을 의식하게 된다니까요. 그냥 길거리에서 파는 천조가리 걸치는 게 쟤한테는 훨씬 어울리는데 평소에 하지도 않는 화장까지 짓게 해선 오늘따라 더 창피하게 느껴지네요. 그래도 나름 노력한 것 같은데 좋게 봐주세요. 원래 명품이라는 게 태어날 때부터 때깔이 다른 집안에서 자란 사람들이 입어야 그것에 품격이 묻어 나오는 거예요. 왜 천민 양반이 옛날부터 있었겠어요? 천민이 아무리 고급진 옷을 입는다 해도 그 신분이 어디 가겠어요? 겉에서 풍기는 이미지가 다른데요. 그래서 집안을 보고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큰아드님 결혼시키신 거 후회하시죠? 저도 큰며느님 얼굴 보는 게 이번이 처음이지만 여사님 집안의 며느님이라는 말에 좀 놀라긴 했네요. 도대체 저를 왜 불렀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씹을 거리가 없어서 데려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시모는 저를 보며 아랑곳하지 않고 험담을 하고 있었네요. 거기에다가 동서까지 맞장구 치면서 저를 더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었고, 제 기분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시부의 사업에 피해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 신경 많이 쓰고 온 거였는데, 가족인 저를 함부로 대하시는 시모에게 너무 큰 실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봉사단체에서 생활하시는 아주머님께서 작업복을 저에게 건네주셨고, 저는 그 옷으로 한복을 한 다음 시키는 일을 묵묵히 해왔어요. 그리고 그 옆에서는 시모와 동서가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봉사활동은 하지 않고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땀 흘리며 노동을 하고 있는 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있는 시모에게 너무 큰 실망을 하고 있는데, 멀리에서 검은색 고급 외제차가 여러 대 오더니 차 문이 열렸고 시모와 동서는 그 차를 보고 당황해하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 차에서 내린 사람은 저희 시아버지였네요. 다른 관계자분들과 인사를 주고받으면서 저희 쪽으로 가까이 오셨는데 표정이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시자마자 굳어진 얼굴로 제 앞으로 다가오셨고, 저는 얼굴에 흘리는 땀을 닦아내며 시부에게 인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언제나 무뚝뚝하셨던 시부가 안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들더니 저에게 건네 주셨네요. 내가 며느리 하나는 잘 뒀다니까. 땀을 흘리면서까지 봉사활동을 하고 있을 거라곤 생각지도 못했는데 작업복까지 입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너무 고마운데. 집안일에 언제나 묵묵히 솔선해서 나서주는 이런 며느리 솔직히 찾기 힘들지. 그런데 당신이랑 둘째는 여기에 봉사활동을 하러 온 거야? 아니면 수다 떨러 온 거야? 여기 명품 옷 자랑하러 왔어? 누가 잘 사나 못 사는지 평가로 온 자리야? 어떻게 된 게 우리 집안의 큰 며느리만 정상이야? 봉사활동을 하러 왔으면 최소한 하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커피 마시고 이 상황이 맞는 거야? 나 대신 일단 봉사활동하고 있으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당신이 지금 우리 집안 망신 다 시키고 있네. 그리고 너는 우리 집안의 막내 며느리면서 뭐가 그리 잘났다고 큰 며느리가 땀 흘리며 봉사활동하고 있는데 옆에서 커피나 홀짝거리고 있어? 분명 내가 올 거라고 하지 않았나? 정신 상태들이 그렇게 썩어 빠졌으니 이 사이가 발전이 없는 거야. 마음 같아서는 당신이랑 인연 끝내고 막내 며느리 너도 당장 내 아들과 이혼시키고 싶지만 오늘은 보는 눈이 워낙 많아서 일을 더 크게 만들지 않을 테니 당장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큰 며느리가 시키는 대로 어서 거들어줘. 날이 가면 갈수록 하는 짓들을 보면 실망을 안 할 수가 없어. 당장 엉덩이 안 뛰어? 시부가 예고 없이 나타난 순간 집안 분위기는 상당히 무거워졌고,
시모와 동서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신 시부의 말에 급하게 작업복으로 환복을 하게 되었네요. 그리곤 제 옆에 다급히 와서는 뭐부터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시길래 시모에게 제가 하고 있던 일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동서도 옆에서 저를 따라하며 눈치를 보고 있는데 작업복을 갈아입고 나오신 시부는 다른 쪽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걸 지켜보고 계셨던 시모가 갑자기 제 허벅지를 강하게 꼬집으셨네요. 너는 왜 이렇게 눈치가 없는 거야? 거기서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뭐가 돼? 일부러 욕먹이려고 작정한 거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나오라고 하신 것도 어머님이 시키신 거고 저는 묵묵히 봉사활동만 하고 있었잖아요. 아버님이 오실 거라는 거 알고 계신 거 아니셨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저한테 얼굴만 비추고 인사만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왜 저한테만 봉사활동을 시키신 거예요? 일부러 그러신 거잖아요. 어머님이랑 동서는 다른 분들과 수다 떨고 있을 때 저는 진심으로 봉사를 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제가 왜 아버님 앞에서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죠? 솔직히 저도 어머님 말만 듣고 옷을 갖춰서 입고 온 건데 오히려 안 좋은 말들만 늘어놓으셨잖아요. 저는 온몸에 명품 안 걸치고 싶은 줄 알아요?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사치로 보이고 그 돈 모아서 제 자식들 결혼하는데 보태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될 것 같아 아끼면서 생활하는 건데 저를 지금 천민으로 낙인 찍으셨잖아요. 어머님이랑 동서는 양반 집안이니까 저를 아래로 보면서 커피들 마신 건데 제가 왜 그런 일들을 아버님께 포장을 해서 좋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양반이면 아버님처럼 저렇게 행동하시는 게 양반이시죠. 어머님이랑 동서가 하는 행동은 천민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쓸데없는 대화 주고받을 시간에 하나라도 봉사활동 도와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대충 알려드렸으니 여기는 알아서 마무리하세요. 저는 아버님 쪽으로 가서 일손 좀 도와드려야겠네요. 그리고 동서, 안 입는 옷 선물해 준 건 고마운데 험담할 거면 앞으로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 시모와 동서는 저를 보며 어이가 없다는 듯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멍한 상태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도 그동안 쌓여있던 것들이 한순간에 감정이 격해져서 아무 말이나 막 뱉어대고 있었네요. 그렇게 시부 옆에서 일손을 도와드렸고 바쁜 일정 때문에 중간에 시부가 먼저 돌아가셨는데 차를 타고 돌아가시자마자 시모와 동서는 작업하고 있던 물건들을 내동댕이 치면서 화가 잔뜩 올라온 상태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모와 동서는 눈빛으로 벌써 저를 가만두지 않았어요. 주변에 지켜보고 있는 눈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시부의 귀에 안 좋은 말들이 들어가게 되면 분명 폭풍이 휘몰아치게 될 걸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시모와 동서는 화를 삭히면서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봉사활동이 끝난 뒤 인사를 건네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예상했던 대로 시모와 동서가 저희 집 문을 세차게 두드리고 있었네요. 내가 올 거라는 거 뻔히 알고 있었으면서 문을 왜 이렇게 늦게 여는 거야? 너는 지금 나한테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어머님 때문에 상처받고 온 게 아무래도 제일 서운하네요. 이것 말고는 없는데요? 형님 때문에 어머님이랑 제가 아버님한테 욕을 먹었잖아요. 제가 만약에 형님이었으면 어머님이 지금까지 봉사를 하시다가 잠깐 쉬고 계신 거라고 변명이라도 했었을 거예요. 어떻게 눈치도 일이 없을 수가 있는 거죠? 이번에 아버님 눈빛 보니까 심상치 않았다고요. 지금까지 아버님한테 잘 보이려고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는지 아세요? 그런데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잖아요. 원래 가식적인 행동들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야. 동서가 그동안 아버님께 보여드렸던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다는 게 이번 일을 통해서 알 수 있으셨겠지. 그러니까 나처럼 있는 그대로 살면 된다니까. 왜 이렇게 삶을 어렵게 사는 거야? 형님이 저보다 잘난 게 뭐가 있다고 저를 함부로 판단하시는 건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누구에게 밉보인 적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어머님, 뭐라고 말씀 좀 해보세요. 이번 기회에 아주 강하게 혼을 내셔야 한다고요. 요즘 너무 풀어주셨나 봐요. 그러게. 그동안 내가 하도 잔소리를 해서 기가 죽은 것 같아 웬만하면 쓴소리 하지 않았는데 얘가 날이 가면 갈수록 기어오르려고 하네. 너는 시애미가 만만하니? 보잘것없는 너 같은 게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와 20년 넘게 생활하다 보니까 감을 잃은 거야? 신분 상승했다고 눈에 패는 게 없지? 오늘 일은 그냥 넘어가지는 못할 것 같다. 당장 내 아들한테 전화하거라. 이럴 줄 알았어. 당신이 하는 짓이 그럼 그렇지. 또 시작이야? 내가 뭐라고 그랬어? 나랑 살려면 최대한 숨죽이며 지내라고 했을 텐데. 엄마, 또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할 만큼 했잖아요. 20년이나 넘게 지내왔으면 그만할 때도 됐는데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이 사람을 못 잡아먹어 안달이세요. 오늘 아버지께서 이 사람이 힘들게 봉사활동했다고 저녁 한 끼 먹자고 약속을 잡게 되었는데 엄마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아빠가 봉사활동하러 가셨을 때 쓴소리 좀 했는데 그게 이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혹시 몰라 저녁 식사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길래 설마 했거든요. 그런데 엄마는 정말 사람 질리게 하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동네 창피하게 여기서 이러지 말고 당장 돌아가세요. 재수 씨도 지금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 내 동생이 알고는 있나? 집에 돌아가서 괜히 부부싸움 하고 싶지 않으면 이제 그만하고 조용히 돌아가줬으면 좋겠는데요. 당신도 당분간 어머니랑 재수 씨 안 봤으면 좋겠어. 이래서 가족들끼리 모이면 안 된다니까. 남편과 시부가 올 거라고 예상하지 못한 시모와 동서는 화들짝 놀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뒤도 안 돌아보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시부가 시모의 성격을 워낙 잘 알고 계셔서 분명 저희 집에까지 찾아와 난리를 칠 거라는 걸 미리 예상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할 때 저를 따로 부르셔서 남편과 함께 저녁이나 함께 하자며 약속을 잡으셨네요. 시부도 시모의 행동들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시부는 집안에 이혼이라는 흠을 남기고 싶지 않아 참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셨죠. 그날 이후 시모와 동서는 저에게 연락 한 통 하지 않았고 한동안 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서가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또 쇼핑을 해서 버려질 옷들이 쌓이다 보니 그걸 저에게 주려는 것 같아 보였죠. 쓸데없이 엮이고 싶지 않아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려는 순간 뒤에서 동서가 기다리고 있었는지 저를 부르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들고 있길래 한숨을 쉬며 저희 집 문을 열었고 동서는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내가 연락을 안 받은 이유를 알고 있을 텐데 왜 또 찾아온 거야? 나는 이제 옷을 그만 받고 싶다니까. 동서한테 옷을 받아봤자 나는 어차피 잘 입지도 않아. 그냥 가지고 돌아가줬으면 좋겠어. 차라리 다른 사람들한테 팔던 아니면 의류 수거함에 넣으면 되잖아. 나는 싫다는데 왜 자꾸 주려는지 모르겠네. 웬만하면 우리 특별한 행사 때 말곤 안 봤으면 좋겠어. 그래도 생각해서 가지고 왔는데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뭐 오고 싶어서 온 줄 알아요? 형님이 가족이고 하도 불쌍해 보여서 도와주려고 찾아온 거라고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받아두세요. 저 아니면 이런 거 구경이나 해보겠어요? 없이 살면서 뭘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호의나 고맙게 받으세요.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데도 힘들었는데 과일 정도는 내주셔야죠. 동서, 지금 나보고 입으라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꺼내놓은 옷가지들을 발로 미는 건 좀 아니지 않아? 내가 달라고 애원한 것도 아니고 동서가 안 입는 옷을 나한테 무작정 떠밀어 버리는 거잖아. 도대체 이유가 뭐야?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 그리고 우리 집안이 없이 산다고? 안 꾸미고 사치 안 부리면 없이 사는 거야? 우리가 동서 집안보다 못한 것뿐이지 웬만한 집안들보다는 잘 살고 있거든? 내가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한 번만 더 이런 행동한다면 그땐 나도 더 이상 안 참아. 저도 더 이상 생각 없이 막 나가는 동서를 봐줄 수 없었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사람을 난처하게 만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서는 제 말을 듣지도 않고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동서 앞에 경찰들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동서도 당황했는지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길래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경찰분들께 왜 동서를 연행해 가려고 하시냐며 물어본 순간 충격적인 말을 듣고 말았네요. 방금 이분께서 소지하고 계신 옷들이 전부 다 이 집에 가지고 들어가는 걸 목격했고요. 안에 있는 증거물품은 저희가 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따님께서 그동안 상당히 많은 옷들을 몰래 백화점에서 가지고 나온 게 CCTV에 전부 다 촬영이 되었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도 여러 군데의 백화점을 돌아다니셨고 따님이 몰래 옷을 입고 나온 게 포착되었네요. 그럼 일단 집안에 있는 증거물품들은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주인분께서도 일단 증거물품을 숨겨주셨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추가적인 조사 진행이 있을 겁니다.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최근에 이분이 건네주신 옷을 입고 나가셨더라고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눈앞에 펼쳐졌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경찰분들의 수사에 협조를 도와드릴 수밖에 없었네요. 결국 저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서 이 사실을 아시게 된 시부모님과 저희 집안 그리고 동서 집안까지 전부 다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크게 문제가 없었지만 동서와 조카는 법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상태였어요.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옷들이 상당히 많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죄질이 무겁다는 걸 누가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동서와 조카는 한참 동안 수사가 진행이 되었고 동서는 자식의 범행을 숨긴 부분에 대해 법적인 처벌을 면하지 못했고 조카는 소년원에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조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태였어요. 알고 보니 도벽이 있었고 동서는 그런 사실을 숨기려고 지금까지 백화점에서 가지고 나온 옷들을 전부 다 저에게 떠넘기고 있던 거였습니다. 결국 이 문제 때문에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열렸고 도벽이라는 정신질환이 있는 조카를 어떻게 해야 할지 심사 및 결정을 하게 되었네요. 결국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이 한자리에 모였고 청소년들의 보호관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한 사람으로서 정신과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제가 심사원석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의논을 한 결과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범행은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가석방은 불가피하다고 판정 내리게 되었고 정신과 담당인 제가 소년원에서 조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반적인 정신과 의사가 아닌
소년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의 불완전한 심리 상태를 상담해주고 치료해주는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래서 일반 의사들과 다르게 수입이 적은 편이라 시모는 잘 사는 동서지방과 저를 무시했던 거였죠. 그리고 조카는 차후에 소년원에서 나와서도 보호관찰 대상으로 또 다른 문제를 막기 위해 상태가 호전됐을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감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 사실을 듣게 된 동서는 구치소에서 저와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고, 저를 본 순간 얼굴이 잿빛이 돼선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처음부터 자기 딸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저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자기 집안의 수치라서 도움을 청할 수 없었다며 이런 상태의 집안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지 않아서 계속 시간을 끌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죠. 동서는 자기 딸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게 저에게 부탁을 하면서 엄마로서 자기가 많이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니 참 안타깝더라고요. 앞으로 동서가 이번 일을 통해서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돈이 많은 집안이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지금 시대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급을 나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모도 이번 일을 통해서 한동안 조용히 지내고 계시네요. 앞으로 가족 모두 서로 얼굴 붉히는 일 없이 잘 좀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하시는 일이 무엇이든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